상급 배우. 그러나 그 옛날 영화 감독 나온규와 똑같은 삶을 사네.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동남매의 셋째로 태어나 세상을 떠에 극단에 들어 연기를 배우고 23살에 영화를 시작 탄역을 하다 아리라 장극을 시작한 이래 지나가 많이 나의 인생. 난 누구 어쩌랴 마음이 아니라 이름만 쫓았다. 진실도 몰라. 나를 용서해 타오. 용서 나의 가족아 나를 용서해 타오. 너희를 외면했고 무시했고 추루해. 너희는 나를 기다렸고 믿었고 지켜왔다. 이제야 나는 알았다. 너희가 있어야 내가 있고 너희와 함께 예술의 길로 가야 했음을 나는 사랑도 모르고 예술도 몰랐구나. 나를 용서해 타오. 용서. 난 예술을 대충 했고 적당 타협했다. 난 예술을 고민 없이 적당히 이용했다. 세상에는 예술을 위해 사는 것처럼 속이고 속였었지. 이제야 나는 알았다. 이제야 나는 알았네. 거짓장식으로 예술을 엄연한 현실 진실한 그게 예술임을 나는 사랑도 모르고 예술도 몰랐구나. 가족이여 그리고 예술이여.
연출가 정갑균입니다. 어느덧 연출가의 길로 접어든 지도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뒤도 좀 돌아다 봐야 되겠고, 뭔가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한 느낌으로 작품을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수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저에게 작품 의뢰가 왔는데, 작품 제목이 아리랑이라는 소재 공모를 통해서 나훈교의 아리랑을 취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바로 그냥 수락을 했습니다. 이 작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연출가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우리 한국적인 어떤 정서와 작품들을 연출가로서 다뤘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주로 제가 다뤘던 작품들에 뭐 이순신, 전봉준 뭐 이런 어떤 약간의 우리 전통적인 어떤 위인을 다루는 그런 작품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라는 말 자체에서 저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락을 받게 됐고, 이렇게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아리랑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요즘에 뭐 전국적으로 아리랑의 열풍이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 아리랑이라는 어떤 선율이 갖는 힘은 1926년 즈음에 일제 감정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에게 굉장한 어떤 시사성을 갖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출로서 이 작품을 어떻게 펼쳐내야 될까, 이 대본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민 끝에 대본 작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품이 과거를 담고 현재를 담고 미래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1926년에 어떤 나훈교의 아리랑을 소재로 가지만 뭔가 이 시대와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했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 예술계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이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명동예술국장에서 우리 예술가 중에 동료인 배우가 분장실에서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죠. 그 다음에 또 한예종을 졸업한 우수한 연극인이 고시원과도 같은 어떤 정릉 언덕의 어느 고시원에서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났던 그런 흔적들이 요즘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나훈교의 아리랑의 첫 출발을 현대를 살고 있는 예술가들의 자화상을 한번 작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 사명과도 같고 보배와도 같은 나훈교의 삶과 나훈교의 아리랑을 통해서 현대 예술인들의 자화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담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준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외국어로 하면 르네상스라는 말을 떠올리고요. 우리 한국어로 하면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옛것을 들어서 새로움을 창조해낸다라는 그런 주제이지요. 그래서 저희들 이 작품 나운규 아리랑은 옛것을 들어서 현재 속에서 현재를 제시하고 미래를 향한다라는 어떤 작품에 흐르는 큰 중추를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저 역시 연출가로서 그런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극이라는 장르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즈음, 정확하게 하면 123, 4년 된 것 같습니다. 원각사라는 어떤 공연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판소리가 분창 형태로 나눠지면서 생겨난 음악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극은 일본의 가부키나 노나 불락구나 중국의 경극처럼 뭔가 500년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해 오면서 하나의 판소리로 따듬어지는 음악극의 형태가 바로 창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연출가로서 가슴 깊이 새겼던 부분은 하나의 판소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음악극의 모습으로서의 어떤 틀을 잘 갖추는 일에 제가 모양새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지금 안수선 선생님도 계시지만요, 항상 우리 판소리 하시는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창극이 우리만이 갖는 서양의 뮤지컬이나 오페라의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만이 자주적인 느낌의 어떤 형식과 양식의 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일본의 가부키의 형식, 일본의 노의 형식, 중국의 경극의 형식,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체크해 나가면서 2016년에 하나의 우리의 창극은 어떤 형식과 양식 속에서 우리의 전통미를 뽐낼 수 있는 음악극으로 승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작품의 주제로서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예술가의 삶을 애잔하게 잘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초점을 뒀고요. 또한 역사적 사명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크게 꽃피웠던 우리의 전통적인 예술의 한 갈래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아리랑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아리랑으로 그 당시에 영화관을 찾아서 아리랑의 선율을 들으면서 감동을 자아냈던 우리 민족들에게 2016년에는 우리 관객들이 또 아리랑의 선율을 통해서 어떠한 감동을 자아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에 연출가이지만 작곡가 못지않게 음악적인 어떤 선택이나 상황에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근간을 이루는 본조 아리랑 외에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아까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어떤 아리랑에 관한 우리의 선율을 선보이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선율적으로, 음악적으로, 예술적으로 아리랑이 새로 한번 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정권에 빌붙어서, 어떤 이슈에 빌붙어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빌붙어서 억지로 만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억지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진실로 뭔가 우리의 고급 소재이고 전통
소재이고 중요한 소재인 아리랑을 소재로 삼아서 이 시대를 함께 어울러가는 작품으로서의 승화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늦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3중 추돌이 앞에 있어가지고 꽉 막혀서 아이고 이거 참 참석을 못하나 하고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리랑의 길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제가 9살에 우리 소리를 시작한 후로 그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이제 아주 작은 춘향전, 흥보전, 심청가 이런 그런 그 극들을 어떤 대목 위주로 할 때도 있고 전편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제가 향단이도 하고 또 방자도 하고 그리고 춘향이도 하고 또 역사극을 할 때는 태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창극에 발을 들여놨고 79년도 국립창극단을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창극 배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극단을 관두고 학교로 옮기면서부터 조금 창극단과는 좀 이제 멀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우리 창극이 우리나라의 국악을 대표한 종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창극을 잘 발전시키면 정말 해외에 내보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내심 늘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쭉 창극을 해오면서 춘향전, 심청전, 흥보가, 접벽가 이런 5바탕에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시기 동안에 많은 연출하신 분들 또 음악의 그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열정적으로 하셨다가 이제 요즘은 새로운 또 양식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창극을 만들자라는 또 그런 욕구도 많아지고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새롭게 시작한 그 창극이 우리 국립국악원에서 아리랑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정말 갈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우리 창극으로 로미오와 줄리엣도 할 수 있고 햄릿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진하게 배어 있는 희로애락이 들어 있는 아리랑을 이렇게 선택하신 데 대해서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우리 창 판소리 어법으로 이 배우들의 소리를 짜도록 또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조금 새로 만들어진 대본이라 보니까 이 고전 어법보다는 말이 현대적인 그 언어를 조금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시작을 했습니다. 용감하게도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이 아리랑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것에 굉장한 의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아리랑이 이제 점점 가면서 춘향전이나 심청전이나 이렇게 훌륭한 그 판소리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아리랑 창극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그런 창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에 나온규 역할을 맡은 소리꾼 김대일입니다. 저 사실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르고 정리를 안 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창극으로 나온규의 아리랑이 처음 그려진다라고 작품으로 올라간다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나온규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시는 안숙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한
판소리로 예를 든다면 한음에 정말 네가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야 된다. 근데 이 대본에 보면 진실도 모르고 예술은 이름만 쫓았다라는 이 대사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감정들, 노래의 감정이나 대사를 조금 더 진실하게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연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